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적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금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태어나서 어린 시절 내내 부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기관사로 일을 오래 해오셨기 때문이었죠. 한번 배를 타면 꽤 오랜 시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었기에 어린 제 기억 속에도 늘 아버지를 기다렸던 순간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지 않았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야 할 수 있는 게 많았으니까요. 엄마는 잠깐 친구들 만나고 올 테니까 딱 기다리고 밖에 나가지 마. 알았니? 응? 언제 오는데? 엄마가 그런 것까지 말해야겠어? 어련히 알아서 들어올까? 엄마, 근데 나 배고파. 밥 먹었잖아. 아우, 아주 하루 종일 징징징. 지겹다 지겨워. 차라리 말을 못하는 아기였을 때가 훨씬 나았어. 나 오늘 하루 종일 못 먹었는데. 아, 몰라. 꼭 내가 나갈 때 그러더라. 한참 바빠 죽겠는데. 나중에 먹어, 나중에. 아버지가 워낙 돈을 많이 벌었기에 저희 집은 가난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늘 굶주렸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기도 하고 집에 있는 생쌀을 씹어 먹은 적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는 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어본 적이 없었고 더러운 옷에 씻지도 못한 채로 불 꺼진 집에서 이틀, 사흘까지도 홀로 남겨졌습니다. 머리는 감지 못해서 늘 기름지고 엉켜 있었고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마른 상태였죠. 그런 꼴로 3개월 혹은 반년을 넘게 지내야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까지죠. 아버지가 돌아오면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서야 더러운 집을 사람을 불러 치우고 저를 씻기고 예쁜 옷을 입혀줬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대부분이 아버지를 기다렸던 기억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오면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일단 제게 친절했고 보통의 다른 어머니처럼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도 했죠.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말랐어? 저번에 왔을 때보다 더 마른 것 같은데. 애들은 살이 갑자기 빠지면 문제가 있는 거라는데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지 그랬어. 별거 아니에요. 이미 병원은 다녀왔지. 입이 짧고 어찌나 예민한지 밥을 잘 안 먹어요. 뭐? 지금은 거의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먹는데. 그야 당신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라니까요. 애가 어찌나 당신만 찾는지. 내가 키우면서도 애가 내가 낳은 건지 당신이 낳은 건지 헷갈릴 정도라니까요. 아유, 그래? 그래도 좀 신경을 더 써. 억지로라도 먹여야지. 저러다가 성장에 문제 생겨. 잔소리는. 어련인 엄마인 제가 알아서 할까? 알지, 아는데 걱정이 되니까 그래. 당신이 아이 교육이며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는데 무엇보다 아이들은 건강이 우선이잖아. 알았어요, 알았어. 당신 딸 잘 먹이고 입힐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역시 당신밖에 없어.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건 제가 6살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그전엔 아버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잘 몰랐고 너무 어려서 뭐가 진짠지 구분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에게는 하늘과도 같았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세상의 전부고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기 때문이었죠. 특히나 아버지가 왔을 때 어머니가 제게 해줬던 것들 때문에 더 애정을 갈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애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저는
몇 달을 쉬다가 다시 일을 나가려는 아버지를 잡고 매달리곤 했어요. 그건 꽤 오랜 시간 반복된 일이기도 했죠. 아빠, 일 안 가면 안 돼?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딸, 아빠가 일 안 갔으면 좋겠어? 응. 근데 아빠가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딸 공주님 드레스도 입히고 피아노 학원도 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아빠도 우리 예쁜 딸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드레스도 필요 없고 장난감도 싫어. 그냥 있어, 응? 아이고, 우리 예쁜이 어디서 이런 예쁜 소리를 할까? 아빠 열심히 일하고 올 테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학원도 빼먹지 말고 가야 한다. 알았지? 하지만 아버진 결국 그런 저를 두고 갔고, 그와 동시에 어머니 역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잔뜩 꾸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죠. 방치된 빨래나 어머니의 가방, 아버지의 오래된 겨울 옷들을 뒤져 동전을 찾아냈고, 그걸로 슈퍼에서 과자를 사 먹기도 했고, 찬물에 라면을 넣어서 퉁퉁 불린 걸 먹기도 했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저 스스로 혼자 집안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나이 7살이었을 때였고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크고 높기만 한 어린 나이였지만 단순히 어머니의 칭찬이 고파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안녕. 아버지는 너네 엄마 아주 오래된 친구야, 친구. 안녕하세요. 아이, 그래. 얼굴은 엄마랑 똑같네. 아저씨가 과자 사줄까? 네. 그러던 어느 날 저만 있던 집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고 제게 과자도 사주고 밥도 사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 두들겨 맞아야 했죠. 남자와 어머니는 크게 싸웠는데 일부러 어머니를 위협하려고 저를 데리고 갔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분이 제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으니까요. 그러다가 둘이 화해를 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걸 저는 똑똑히 봤고, 그게 나쁘다는 걸 어린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돌아온 아버지에게 귓속말로 전달을 했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랑 뽀뽀를 했다고 말이죠. 영악했던 건지 단순했던 건지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긴 했지만 그게 이혼으로 이어지게 될 줄 몰랐던 것은 확실했고요. 어린 저는 당연히 이혼은 안 된다고 울기 시작했고, 당시 아버지 역시 홀로 남겨진 저를 두고 일을 갈 수 없었기에 그냥 넘어가게 된 게 문제였습니다. 어머닌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았죠. 입만 싼 개집애 같은 이라고.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알아? 잘못했어요. 그게 반성하는 태도야? 반성을 누가 그렇게 해? 여기 들어가. 엄마, 무서운데. 불 켜지 마. 전등 다 빼놨어. 너 여기서 불 켜면 불 나서 죽어, 알아? 저는 질질 끌려가서 어두운 방에 며칠이고 가둬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잘못을 하던 하지 않던 어머니의 친구가 오는 날에는 무조건 그래야 했죠. 단순한 방치에서 학대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저희 집에는 한여름 습도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나무 뒤틀리는 소리가 나는 오래된 나무장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무서워하는 걸 알게 된 어머니는 작은 방이 아니라 장에 저를 가두기 시작했어요. 이불만 반만 빼고 저를 그곳에 몇 시간씩 넣어두곤 했는데, 저는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숨을 참고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현관문 소리에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나간 걸 확인했고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뜨거운 물 자체를 쓰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있을 때 작동법을 대충 익혀서 처음 시도를 해본 거였죠. 문제는 너무 어렸다는 것.
팔은 짧았고 뜨거움의 정도를 손끝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다 끓이는 것은 성공했지만 그걸 잡아서 내리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였죠. 결국 저는 그걸 떨어뜨렸고 제 발과 다리에 뜨거운 물이 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어머니에게 혼이 나는 것만 두려워서 라면을 치우고 나무장으로 알아서 기어들어가 몸을 감싸고 벌벌 떨기만 했죠. 그러다 기절을 했는데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앞뒤 상황은 전혀 모르지만 아버지가 고열로 정신을 잃은 저를 발견해서 데리고 왔고 수술까지 한 상태였던 거였죠. 왼쪽 발가락 끝이 뜨거운 물에 녹아 붙어버린 걸 떼어내는 큰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진 그 일로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저를 위해서 뱃일을 그만뒀던 겁니다. 이제 아빠랑 너랑 우리 둘이서만 사는 거야. 우리 잘 살아보자, 응? 진짜? 아빠 배 안 타? 응, 아빠 이제 배 다시는 안 타. 너무 좋아. 진짜 너무너무 좋아. 그땐 몰랐어요. 평생을 바다에서 살던 아버지가 왜 다신 바다를 보지 않겠다고 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눈이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말입니다. 저희는 지역을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 생활을 하게 됐고 아버진 평생을 해보지 않던 일을 하면서 살게 된 거였죠. 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르는 척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바다를 그 누구보다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영악하고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술 한 잔을 걸치고 우리 나중엔 바닷가 마을에서 살자 라고 말하는 걸 웃으며 흘려듣곤 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단 한 번도 아빠, 바다가 그리워? 뱃일 그만둔 게 후회돼? 하고 묻지 않았어요. 제게는 바다는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으니까 말이죠. 그 이야기를 꺼내면 혹시나 아버지가 훌쩍 떠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기적인 저는 커서 아버지를 두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 남편은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친절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죠. 문제가 있다면 그 친절함이 저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친절함이 때로는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종종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건 연애 때부터 나타났던 문제였는데 이런 사람이 또 없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까지 감행하게 됐습니다. 그건 역시도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애정에 대한 결핍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제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은 굉장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제게 가져다 주곤 했죠. 이 새벽에 딸기를 파는 곳이 있어?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24시간 슈퍼에서 마침 팔고 있어서 거기 가서 사왔지. 내가 씻어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고마워 여보. 내가 오히려 더 고맙지. 내 아이를 가진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 생활에 정신이 없어서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아이를 임신했고 아이에 관한 것은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뒤에는 더욱더 정신이 없어 아버지를 챙기진 못했습니다. 특히나 첫째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 이웃집이 가장 큰 골치였죠. 이 새벽에 이게 무슨 소리야? 아기 깼어? 응, 벌써 몇 시간째 저러고 있네. 정말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번에 우리 아래층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했다나 봐. 괜히 끼어들어서 좋을 건 없지. 여자가 너무 불쌍해. 어떻게 저러고 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
당신이 나중에 조언이라도 해줘. 가정폭력이라는 게 절대 나아지지가 않아. 알지. 근데 조언이라고 하는 것도 좀 우습잖아. 그런가? 괜히 당신 또 오지랖 부리지 말고 괜히 신경 쓰지 마. 알았어? 알았어. 또 웃으면서 대충 넘어간다. 당신 저번에도 괜히 남 일에 끼어들었다가 다쳤잖아. 응? 알았다니까. 약속합니다. 저희가 그 당시 신혼집을 빌라에서 시작했는데 바로 앞집 부부가 매일 새벽 싸우는 소리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가끔 볼 때 남자는 멀쩡해 보였지만 술만 마시면 자신의 아내를 때리는 그런 놈이었고요. 반면에 여자는 굉장히 순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지 바짝 말라서는 창백한 얼굴로 아주 가끔 마주쳤었죠. 저는 한두 번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인사만 하고 지나갔지만 하루는 저를 잡고는 하소연하더군요.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제 아이를 보며 너무 예뻐하기에 어쨌든 같은 여자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몇 번 들어줬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어요. 왜 그 사람이랑 같이 사냐고요? 아랫집 아주머니도 묻긴 하던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만 빼면 좋은 사람이라서? 이젠 그것도 모르겠네요. 습관이 됐을지도. 실은 저도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방임 학대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점점 심해지고 고쳐지지 않아요. 저런.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학대했었거든요. 우리 비슷한 부분이 있었네요. 지금은 무척 잘 사는 것 같아서 행복해 보이기만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저희 남편한테도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자랑은 아니니까. 근데 제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는 게 가장 위험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아이가 없으니 빨리 헤어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험이 어릴 때 있었다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잘 알고는 있어요. 일단 조언 감사해요. 그나저나 부럽네요. 네? 과거가 어쨌든 지금은 잘 살고 계시잖아요. 예쁜 아이 엄마의 다정한 남편, 그리고 평소에 늘 이야기하시던 아버지 이야기도 듣기 좋고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진 늘 자랑스러운 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잘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불행하긴 했지만 그 과거를 잊을 정도로 잘해주셨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아주 가끔 외식도 하러 함께 나갔고 가족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도 하며 왕래를 지속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앞집 여자를 많이 도왔고 폭행을 심하게 당한 날에는 제가 병원을 지키기까지 했죠.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어느 순간부터 가정폭력의 횟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앞집 여자는 드디어 남편이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둘째를 가지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저희 남편과 앞집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산부인과를 들렀다가 집으로 올라가는데 남편이 그 여자 집에서 나오는 걸로 알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오해라며 잡아댔지만 제가 추궁하자 결국 남편이 실토를 했죠. 물론 바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약간의 끌림 정도만 인정했죠. 하지만 관계의 여부는 상관없이 저는 그것도 바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속인 것부터가 잘못이었고요. 앞집 여자가 그냥 대화만 하고 싶다고 그랬어. 정말이야. 난 진짜 싫었는데 너무 불쌍하고 가여웠어. 당신도 알잖아. 나 오지랖 넓어서 그냥 못 지나치는 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불쌍해도 바람 피웠다는 게 말이 된다고? 바람이 아니라니까? 그냥 단둘이 만난 건 충분히 오해할 것 같은데 정말 위로만 해줬다고. 오늘도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집에 잠깐 들린 거였다고. 진짜야. 내가 산부인과 같이 가자고 할 땐 거절했잖아. 근데 그 여자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회사에 반차까지 썼다는 말을 지금 나한테 믿으라는 거야? 진짜야.
그 여자한테 물어봐도 된다고. 난 결백해. 잠을 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있다가 나온 게 전부잖아. 이혼하자. 이제 나 당신 못 믿어. 내가 말했잖아.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절대로 용서 안 한다고. 결혼 전에 연애할 때도 늘 그렇게 말했었어. 그리고 그건 진심이고. 아이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 여보, 한 번 실수잖아. 그냥 내가 동정심에 오버한 거야. 물론 나도 내가 미친 거 알아. 근데 너무 불쌍해 보였어. 신경 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정말 그게 전부야. 난 당신뿐이야. 그리고 우리 아이를 두고 어딜 가라는 거야. 그 여자한테 가. 그 여자한테 가라고. 그 여자 자기 남편 사랑해. 당신도 알잖아. 그냥 하도 폭행에 시달려서 혹해서 그런 것 같아. 물론 나도 잘못 있어.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내가 이제까지 당신한테 어떻게 했어?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당신 아이들은 생각도 안 해? 속은 끓고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혼하겠다는 말을 뱉어놓긴 했지만 제 배는 이미 만삭이었고 막막한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앞집 여자 역시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계속 거부를 했는데 본인이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했죠. 솔직히 듣는데 너무 역겨워서 당장이라도 소송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빌더군요. 정말 저를 쳐 죽이고 싶겠죠. 알아요. 저도 미쳤어요. 근데 이걸 남편이 알게 되면 저 정말 죽어요. 하도 맞다 보니까 제가 친절함에 굶주렸어요. 정말 이성적인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믿어주세요. 그 정이 그리웠어요. 따뜻한 말이 그리웠고요. 그게 전부라고요. 진짜 뻔뻔하네요. 왜 그걸 우리 남편한테 찾아요? 부러워서 그랬어요.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좋은 아버지를 가졌고 좋은 남편을 가져서요. 하지만 정말 바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동정받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알아요. 기분 나쁘고 너무 불쾌하실 것도 알아요. 근데 바람, 정말 그건 아니었어요. 내가 그쪽한테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짓을 해요? 그것도 내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진짜 우려하시는 그런 일 없었어요. 정말 맹세해요. 저 보기 싫고 못 믿어온 거 아는데 제가 아니면 남편분이라도 믿어주세요. 저 때문에 오해받는 걸 보니까 제가 힘들어요. 그쪽이 뭔데 우리 남편이 오해받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제가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네 분 다한테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가정 꼭 지켰으면 한다는 거거든요. 주제 넘은 거 알지만 누가 봐도 완벽한 그런 가정이라서 안타까운 거죠. 물론 제가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요. 앞으로 어쩌실 계획이죠? 이사 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저희 남편을 설득해야 해서 빨리 갈 순 없어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달이면 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할게요. 네? 정말 바람이 아닐까? 저는 하루에 몇십 번, 아니 몇백 번은 생각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만났던 저희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불륜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치를 떠는 저였지만 남편과 앞집 여자는 바람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없었죠. 실제로 남편의 오지랖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기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집에서 전등을 갈아주고 청소까지 해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쉽게 용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매일 차려주던 식사도 준비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오래 다녔던 회사를 은퇴하면서 남편과 사이가 다시 좁혀져 갔습니다. 시골에서 생활하신다고? 아버님 혼자서 힘들지 않나? 나도 그냥 위에서 생활하면 좋겠어. 나이도 있고 병원도 근처인 곳에서 살면 좋잖아.
근데 계속 내려가신대? 응.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